진솔그룹의 최고층 70층의 전략회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지만 회의실 안의 공기는 그 풍경과는 대조적으로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모든 시선은 테이블 상석에 앉은 한 남자 강태준 회장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흠잡을 데 없는 다크 네이비 슈트를 입은 그는 표정 없는 얼굴로 정면의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다. 업계에서 그는 얼음 장벽이라 불렸다. 감정을 드러내는 법이 없었고 결정은 칼날처럼 단호했으며 그의 눈은 상대의 의도를 꿰뚫어 보는 듯했다. 오늘 회의는 진솔그룹의 명운이 걸린 프로젝트 베리디아 서울, 베리디아 서울의 최종 점검 프레젠테이션 자리였다. 베리디아 서울은 단순한 복합 문화 공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5년 전 태준이 모든 것을 잃을 뻔했던 그 끔찍한 배신 이후 그가 진솔을 다시 세우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은 야망의 결정체였다. 그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진솔의 완벽한 부활을 증명해야 했고 동시에 과거의 망령을 완전히 지워버려야 했다. 그래서 그는 사소한 실수 하나도 용납할 수 없었다. 그의 통제는 완벽해야 했다. 5년 전 그날 태준의 뇌리에 비수처럼 박힌 기억이 스쳤다. 그의 첫사랑이자 그의 모든 신뢰를 앗아간 여자 한서연. 그녀는 경쟁사인 선우그룹의 스파이였다. 태준은 그녀에게 진솔의 핵심 기술이 담긴 프로젝트 기획안을 망설임 없이 보여주었다. 사랑이라 믿었기에. 그러나 그녀는 그 믿음을 짓밟고 모든 것을 훔쳐 달아났다. 그 결과 진솔은 수천억 원의 손해를 입고 파산 직전까지 몰렸다. 태준은 아버지의 유산인 회사를 지키기 위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모든 것을 재건해야 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강태준의 심장은 얼어붙었다. 다시는 그 누구도 믿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다음은 베리디아 서울의 핵심 중 하나인 조명 디자인 파트입니다. 조비서의 나직한 목소리가 태준의 상념을 깨뜨렸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외부 협력업체인 루미아 디자인 팀이 들어섰다. 태준은 시계에 짧은 시선을 던졌다. 예정보다 1분 늦었다. 그의 미간에 보일 듯 말 듯한 주름이 잡혔다. 그는 협력업체 직원들을 무심하게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언제나처럼 분석적이고 냉정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이 팀의 마지막에 서 있던 한 여성에게 닿는 순간 태준의 세상이 멈췄다. 숨이 멎는 듯 했다. 태준의 얼음 같던 눈동자가 경악으로 흔들렸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살짝 몸을 일으킬 뻔했다. 저 여자, 저 얼굴, 긴 생머리 긴장한 듯 살짝 떨리는 속눈썹 그리고 그가 5년간 매일 밤 꿈에서 저주했던 바로 그 입술. 그녀는 한서연이었다. 아니, 한서연과 완벽하게 똑같이 생긴 여자였다. 시간 감각이 사라졌다. 회의실의 모든 소리가 멀리 사라지고 오직 그의 심장이 귀청이 터질 듯 울리는 소리만 들렸다. 배신감, 분노, 그리고 끔찍한 상실감이 한꺼번에 몰아쳤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프로젝트의 조명 디자인을 맡게 된 루미아 디자인의 고은비 실장입니다. 조비서가 그녀를 소개했다. 고은비. 이름은 달랐다. 하지만 얼굴은 그것은 신이 장난을 친 것이거나 혹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꾸민 잔인한 함정이었다. 태준은 눈을 가늘게 떴다. 그의 몸 전체가 즉각적인 위험 신호를 보냈다. 5년 전의 악몽이 재현되는 듯했다. 선우그룹, 윤지훈. 그놈이 감히 이딴 식으로 자신을 농락하려 드는 것인가. 태준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려 애썼다. 그는 다시 자리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얼음 송곳처럼 고은비라는 여자에게 고정되었다. 그녀는 태준의 살기 어린 시선을 느꼈는지 불안한 듯 자료를 넘기는 손을 살짝 떨었다. 그 미세한 떨림조차 태준의 눈에는
한서연이 연기하던 가증스러운 순진함으로 보였다. 그는 이 여자가 이 얼굴을 하고 자신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에 접근한 이유를 알아내야 했다. 그리고 만약 그녀가 제2의 한서연이라면 이번에는 그가 먼저 그녀를 지옥으로 떨어뜨릴 참이었다. 고은비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기 위해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았지만 긴장감이 배어 있었다. 저희 루미아 디자인은 베리디아 서울의 컨셉인 도시 속의 살아있는 숲을 빛으로 구현하고자 합니다. 빛은 단순히 공간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열정적으로 컨셉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은 진지했고 전문 용어를 사용하는 그녀의 모습은 유능해 보였다. 하지만 태준의 귀에는 그녀의 말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오직 그녀의 얼굴 한서연과 똑같은 그 얼굴만을 보고 있었다. 태준은 그녀의 말을 거칠게 끊었다.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의 온도를 몇 도는 더 떨어뜨릴 만큼 차가웠다. 루미아 디자인. 그가 나직이 읊조렸다. 설립된 지 3년밖에 안 된 신생 업체더군. 진솔의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맡기에는 경력이 턱없이 부족한데. 조비서 어떤 경로로 이 업체가 선정된 거지? 그의 말은 조비서를 향했지만 그의 시선은 고은비를 꿰뚫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명백한 적대감과 의심이 담긴 신문이었다. 회의실의 모든 임원들이 숨을 죽였다. 고은비의 얼굴이 당황함으로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이런 식의 노골적인 무시와 공격을 예상하지 못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회장님, 저희 포트폴리오 따위가 중요한 게 아니야. 태준이 다시 말을 잘랐다. 당신은 그가 고은비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말했다. 이 프로젝트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나? 아니, 애초에 당신이 어떻게 이 자리에 서게 된 거지? 진솔에 접근한 목적이 뭐야? 그것은 모욕이었다. 고은비는 두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는 거대 그룹의 CEO가 왜 초면인 자신에게 이런 개인적인 원한이 담긴 듯한 질문을 던지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고 싶지 않았다. 이것은 그녀의 팀이 몇 달간 밤을 새워 준비한 프로젝트였다. 제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베리디아 서울을 최고의 빛으로 완성하는 것입니다. 제 실력으로 증명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 단호한 눈빛, 태준은 실소를 터뜨릴 뻔했다. 5년 전 한서연도 마지막 순간까지 저런 눈빛으로 자신을 속였다. 사랑해 태준 씨, 난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 편이야. 그 가증스러운 속삭임이 환청처럼 들려왔다. 태준은 고은비의 저 당당함이 얼마나 잘 훈련된 연기인지 가늠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큰 키가 고은비에게 위압적인 그림자를 드리웠다. 증명 태준이 차갑게 비웃었다. 좋아. 그렇다면 증명해봐. 하지만 명심해. 그가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나는 2번 속지 않아. 만약 당신이 진솔을 기만하려 하거나 단 하나의 불순한 의도라도 가지고 있다면. 그의 목소리가 속삭임처럼 낮아졌다. 나는 당신을 내 손으로 직접 부숴버릴 거야. 당신이 누구의 사주를 받았든 상관없어. 고은비는 태준의 살기 어린 눈빛에 압도되어 숨을 쉴 수 없었다. 이 남자는 진심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알 수 없는 거대한 소용돌이의 한가운데에 던져졌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꿈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디자이너일 뿐인데 왜 이 남자는 자신을 원수처럼 바라보는 것일까? 그녀의 눈에 혼란과 약간의 두려움이 어렸다. 태준은 그 두려움을 놓치지 않았다. 그것이 영이이든 진심이든 상관없었다. 그는 이미 결론을 내렸다. 고은비, 한서연의 얼굴을 한 이 여자는 적이다. 태준은 회의실을 나가버렸다. 조비서, 당장 루미아 디자인과의 계약서를 다시 검토해.
그리고 고은비 실장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내. 출생부터 지금까지 사소한 것 하나도 빠짐없이. 그의 명령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로 향하며 굳게 다짐했다. 5년 전의 실수는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과거의 망령이 다시 나타났다면 이번에는 그가 완벽하게 숨통을 끊어놓을 것이다. 강태준 회장의 집무실은 거대한 성체의 심장부처럼 고요하고 차가웠다. 그는 통유리창 앞에 서서 발밑에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빌딩 숲을 수놓은 무수한 불빛들이 그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망막에는 오직 한 사람의 얼굴, 고은비의 얼굴만이 낙인처럼 찍혀 있었다. 한서연. 그 이름은 5년간 굳게 닫아둔 그의 상처를 다시 헤집는 칼이었다. 어떻게 감히? 윤지훈이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가 어떻게 감히 그 얼굴을 한 여자를 자신의 가장 중요한 심장부에 들이밀 수 있단 말인가? 회장님, 노크 소리와 함께 조 비서가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얇은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다. 요청하신 자료의 1차 브리핑입니다. 태주는 돌아보지 않은 채 물었다. 결론만 말해. 그의 목소리는 유리잔에 금이 가는 소리처럼 날카로웠다. 고은비, 29, 루미아 디자인 대표. 5년 전 기록까지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학력, 경력 모두 깨끗합니다. 깨끗하다고 태주는 코웃음을 쳤다. 한서연의 기록도 깨끗했다. 완벽하게 조작되어 있었지. 그딴 종이 위에 기록 말고. 태준이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눈은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번득였다. 그 여자의 모든 것을 알아내. 태어나서 지금까지 만난 모든 사람, 통장 내역, 통신기록 사라진 공백기. 10년 전, 20년 전 기록까지 전부. 뭔지 한 톨이라도 수상한 게 있다면 놓치지 마. 그리고 루미아 디자인. 당장 세무조사 및 모든 협력 이력을 재검토해. 합법적인 선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압박을 가해. 조 비서는 유능한 비서였다. 그는 태준의 명령에 담긴 살기를 읽었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우그룹 쪽 동향도 다시 체크하고 있습니다. 태준은 손을 내저었다. 윤지훈이 직접 움직였을 리 없어. 그놈은 5년 전보다 더 교활해졌을 테니. 이 고은비라는 여자가 미끼인지 아니면 칼인지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그의 눈빛은 고은비를 향한 노골적인 저기로 이글거렸다. 그는 이 잔인한 대자비를 끝장내야 했다. 다음 날 베리디아 서울의 건설 현장. 고은비는 안전모를 쓴 채 자신의 팀원들과 함께 조명 설치 각도를 꼼꼼히 점검하고 있었다. 어젯밤 회의에서의 모욕감은 아직 가시지 않았지만 그녀는 프로였다. 일로써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일 생각이었다. 이쪽 각도를 3도만 더 올려주세요. 빛이 벽면에 부딪혔을 때 그림자가 너무 강하게 지면 안 돼요. 그녀가 무정의의 지시를 내리던 순간 현장의 공기가 싸늘하게 변했다. 강태준이 예고도 없이 현장에 나타났다. 그가 등장하자 모든 작업자들의 움직임이 둔해졌다. 그는 안전모를 받아쓰는 대신 굳은 표정으로 현장을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곧장 고은비에게 향했다. 그는 그녀가 작업 중인 구역으로 성큼성큼 걸어왔다. 고은비 실장. 그가 불렀다. 네, 회장님. 은비가 긴장한 채 돌아보았다. 태준은 그녀의 작업 지시서를 낚아채듯 받아들고는 차갑게 훑어보았다. 그리고는 조명 하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이 조명의 루멘 값이 설계도와 달라 당장 교체해. 그의 지적은 정확했지만 그 말투는 얼음장 같았다. 은비는 당황하며 데이터를 확인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현장 상황에 맞춰 더 효율적인 빛을 내기 위해 제가 어젯밤 수정한 사항입니다. 보고서가 아직. 내 허락 없이 태준이 그녀의 말을 끊었다. 진솔의 프로젝트는 당신의 실험실이 아니야.
원칙을 무시하는 디자이너는 필요 없어.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냉혹했다. 은비의 얼굴이 화텄 달아올랐다. 이것은 단순한 지적이 아니었다. 의도적인 깎아내리기였다. 하지만 회장님 효율성과 미관을 모두 고려한 결정이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미세한 차이일지 몰라도 핑계는 듣고 싶지 않아. 태주는 그녀가 들고 있던 다른 설계도를 가리켰다. 그리고 이쪽 중앙 홀 디자인, 너무 평범해. 베리디아의 얼굴이 될 공간인데 고작 이 정도인가 3일 주지.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을 가져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루미아 디자인과의 계약은 없던 걸로 알지. 그는 일방적인 통보를 끝내고 돌아섰다. 은비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3일. 중앙홀 전체 디자인을 3일 안에. 그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요구였다. 그날 밤 루미아 디자인의 작은 사무실은 절망적인 침묵에 잠겼다. 팀원들은 모두 패닉 상태였다. 말도 안 돼. 이건 그냥 우리를 내쫓겠다는 거잖아. 한 직원이 머리를 감싸 쥐었다. 고은비는 입술을 깨물었다. 강태준의 얼굴이 떠올랐다. 자신을 바라보던 그 경멸과 의심이 가득 찬 눈빛. 그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왜 자신은 그에게 아무 짓도 하지 않았는데. 하지만 고은비는 포기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다. 그녀는 고아원에서 자라며 수많은 멸시와 역경을 딛고 여기까지 왔다. 그녀는 책상을 주먹으로 가볍게 내리쳤다. 아니, 할 수 있어. 그녀의 목소리에 다시 힘이 실렸다. 강태준 회장이 우리를 시험하는 거야. 신생업체니까. 실력으로 보여주면 돼. 지금부터 72시간 우리 모두 미쳤다고 생각하고 일하는 거야. 할 수 있지. 그녀의 눈이 다시 빛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강태준의 냉대가 단순한 갑질이라고 생각했다. 그 이면에 도사린 끔찍한 오해와 과거의 상처를 알 리 없었다. 같은 시각 태준은 자신의 펜트하우스 서재에서 5년 전 한서연의 사진을 보고 있었다. 사진 속 그녀는 태준의 품에 안겨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미소가 지금은 역겨운 거짓으로 느껴졌다. 그는 사진을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고은비의 얼굴이 떠올랐다. 모욕적인 언새도 굴하지 않던 그 꼿꼿한 눈빛. 한서연의 그것과는 미묘하게 달랐다. 서연의 눈빛은 계산된 순종이었다면 은비의 눈빛은 부러질지언정 휘지 않겠다는 고집과 자존심이 있었다. 이 지독한 유사성이 태준을 미치게 했다. 그는 고은비가 한서연이 아니라는 것을 이성적으로는 알았다. 하지만 그의 상처 입은 본능이 그녀가 적이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어쩌면 더 교묘한 적일지도 모른다. 그는 일부러 그녀에게 불가능한 임무를 주었다. 그녀가 포기하고 물러나거나 혹은 어설픈 결과물을 가져와서 그가 계약을 파기할 명분을 주기를 바랐다. 그녀가 무너지기를 바랐다. 그래야만 이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다. 정확히 72시간 후 조비서가 태준의 집무실로 다급하게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조금 상기되어 있었다. 회장님, 고은비 실장이 로비에 와 있습니다. 중앙홀에 새로운 시안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태준의 눈이 가늘어졌다. 벌써 그는 내심 놀랐다. 3일 밤낮을 꼬박 세운 듯 초췌하지만 형형한 눈빛을 한 고은비가 회의실로 들어섰다. 그녀는 거대한 도면과 3D 시뮬레이션이 담긴 태블릿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준강 홀 빛의 심장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내용은 명확하고 논리정연했다. 그녀는 태준의 지적을 수용한 것은 물론 한 발 더 나아가 베리디아 서울의 전체 컨셉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혁신적인 디자인을 제시했다. 천장에서부터 바닥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키네틱 라이트 조형물은 시간과 날씨에 따라 색과 형태가 변하며
살아있는 숲의 심장처럼 뛰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그것은 완벽했다. 태준이 상상했던 것 그 이상이었다. 태준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시안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이 정도 수준의 결과물을 3일 만에 이것은 단순한 재능이 아니었다. 프로젝트에 대한 경이로운 몰입과 집념이었다. 그는 고은비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오롯이 그의 평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눈에는 두려움이나 굴복이 아니었다. 자신의 작업물에 대한 확신과 정당한 평가를 요구하는 당당함이 있었다. 그 순간 태준은 처음으로 혼란스러워졌다. 이 여자는 한서연이 아니다. 한서연은 이런 눈빛을 가진 적이 없었다. 서연은 언제나 무언가를 얻기 위해 연기했지만 이 여자는 오직 자신의 일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이 극명한 대비가 태준의 굳건했던 편견에 미세한 균열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인정할 수 없었다. 이 얼굴을 하고 나타난 우연을 믿을 수 없었다. 그때 조 비서가 태준의 귓가에 속삭였다. 회장님, 고은비 실장에 대한 2차 심층 보고입니다. 고아원 출신 장학금으로 대학 졸업, 루미아 디자인 창업 자금은 제1금융권 대출과 소규모 공모전 상금입니다. 지난 10년간 선우그룹은 물론 그 어떤 기업과도 특이한 접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깨끗합니다. 너무나도. 태준은 고은비를 다시 바라보았다. 그녀의 이력서는 그녀의 디자인만큼이나 흠잡을 데 없이 치열했다. 그렇다면 이 지독한 닮음은 정말 우연이란 말인가? 태준은 자신의 내면에서 두 개의 감정이 격렬하게 충돌하는 것을 느꼈다. 한서연에 대한 증오와 고은비라는 여자에 대한 알 수 없는 호기심. 그는 차갑게 말했다. 나쁘지 않군. 일단 진행해.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인정이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 균열이 그의 얼음 장벽을 무너뜨릴 시작이 될 줄은. 태준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서도 고은비가 제시한 빛의 심장, 시안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3일 밤낮을 사온 사람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정교하고 대담한 기획이었다. 그의 얼어붙은 신미안조차 감탄할 정도의 완벽함이었다. 그녀의 재능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래서 더 혼란스러웠다. 저 얼굴을 하고 저런 재능을 가졌다는 것이 그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는 차가운 표정을 유지하며 인터컴을 눌렀다. 조비서, 빛의 심장, 기획안 승인해. 일정대로 즉시 착수하도록. 고은비와 루미아 디자인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은비는 기쁨보다 더 큰 의문과 피로감에 휩싸였다. 강태준이라는 남자는 그녀를 볼 때마다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 혹은 불구대천의 원수를 만난 듯 행동했다. 그는 그녀의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그녀의 존재 자체를 경멸하는 듯했다. 이 모순적인 태도는 그녀를 지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베리디아 서울은 그녀의 꿈이기도 했다. 태준은 조 비서를 다시 불렀다. 조사 결과가 고작 그게 다야 고아원 장학금 대출 너무 깨끗하잖아. 소설 속 주인공처럼.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다. 조 비서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회장님, 이번엔 저희 법무팀뿐만 아니라 외부의 최고 신용평가기관에도 의뢰했습니다. 해솔 보육원, 그녀가 18살까지 자란 곳입니다. 원장 수녀님의 평판, 그녀의 학창시절, 기록 모든 것이 일치합니다. 한서연, 그 사람과는 그 어떤 연결고리도 없습니다. 유전자 검사라도 해보지 않는 이상 이것은 그저 기막힌 우연일 뿐입니다. 기막힌 우연. 태준은 그 말을 곱씹었다. 그는 우연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 모든 일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조 비서가 가져온 자료는 완벽했다.
그녀가 겪어온 삶의 궤적은 처절할 정도로 투명했다. 만약 이것이 모두 조작된 것이라면 상대는 진솔의 정보망을 완벽하게 농락할 수 있는 거대한 세력이라는 뜻이었다. 하지만 그럴 이유가 없었다. 고작 신생 디자이너 하나를 심기 위해서 태주는 고은비를 자신의 통제해 두기로 결정했다. 적이든 아니든 자신의 눈앞에 두고 감시하는 것이 최선이었다. 그날 이후 태주는 거의 매일 현장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공식적인 이유는 프로젝트의 완벽한 진행을 위해서였지만 그의 시선은 대부분 고은비에게 머물렀다. 그는 여전히 가혹한 상사였다. 사소한 조명각도 전선의 색깔 하나까지 트집을 잡으며 그녀와 그녀의 팀을 한계까지 몰아붙였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그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날카롭게 관찰하고 있었다. 그의 예상과 달리 고은비는 무너지거나 불평하지 않았다. 그녀는 태준의 날카로운 지적을 정면으로 받아내고 논리적으로 반박할 땐 반박했으며 수용할 부분은 즉시 수정했다. 그녀는 자신의 팀원들이 지칠 때면 그들을 다독였고 어려운 설치 작업에는 직접 안전장비를 메고 철골 구조물에 올라갔다. 그녀의 리더십은 권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동료들에 대한 존중에서 나왔다. 태주는 다시 한번 한서연을 떠올렸다. 서연은 언제나 여우처럼 교태를 부리거나 약한 척하며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다. 고은비는 정반대였다. 그녀는 땀과 실력으로 자신의 자리를 증명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중앙홀에 빛의 심장, 설치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였다. 최종 조명 테스트를 위해 현장에는 고은비와 그녀의 팀, 그리고 태준과 조비서만이 남아있었다. 은비가 긴장된 손으로 컨트롤 패널의 메인 스위치를 올린 순간 펑과 하는 굉음과 함께 거대한 조형물의 절반이 암흑에 잠겼다. 메인 컨트롤 패널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은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태준의 얼굴이 얼음처럼 굳어졌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깔려 있었다. 이 조형물은 베리디아의 핵심이었고 패널은 해외에서 특수 제작된 것이라 교체하려면 최소 몇 주가 걸릴 터였다. 프로젝트 전체 일정에 막대한 차질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현장 기술자가 당황하며 말했다. 과부하인 것 같습니다. 전력이 갑자기 태준이 고은비를 쏘아보며 책임을 추궁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아니요. 고은비가 단호하게 기술자의 말을 잘랐다. 그녀는 패닉에 빠지는 대신 재빨리 장갑을 끼고 연기가 나는 패널의 내부를 살피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침착하고 날카로웠다. 과부하가 아니에요. 이건 의도적인 쇼트입니다. 그녀가 불에 탄 릴레이 접점 하나를 가리켰다. 보세요. 안전 차단기가 작동하지 않았어요. 누군가 이 부분을 외부에서 강제로 바이패스시키고 특정 모듈에만 고전압을 흘려보냈어요. 정확히 이 패널의 핵심부를 노린 겁니다. 그녀의 전문적이고 냉철한 분석에 태주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이 위기 상황에서조차 감정보다 원인을 먼저 찾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팀이 아닌 고은비가 먼저 사보타주의 가능성을 제기한 것에 놀랐다. 조 비서가 즉시 보안팀에 연락해 현장 출입 기록과 CCTV 확인을 지시했다. 태주는 고은비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불에 탄 패널을 보며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분노나 두려움이 아니었다. 자신의 작품이 훼손된 것에 대한 깊은 안타까움과 문제 해결에 대한 집념이 서려 있었다. 교체 패널은 가장 빠른 항공편으로도 꼬박 3일이 걸렸다. 그 3일 동안 베리디아의 심장은 멈춰 있을 수 없었다. 태주는 그 자리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복구될 때까지 아무도 현장을 떠나지 마. 그는 고은비를 향해 말했다. 고 실장, 당신도 남아. 대체 부품이 올 때까지 임시 방편이라도 찾아내.
이대로 오픈을 미룰 순 없어. 그렇게 태준과 은비는 3일 밤낮을 현장 임시 컨트롤룸에서 함께 보내게 되었다. 거대한 건설 현장 텅 빈 중앙홀에는 두 사람과 최소한의 기술자들만 남았다. 그들은 수백 장의 설계 도면과 회로도를 펼쳐놓고 머리를 맞대었다. 태준은 처음으로 그녀와 적대적인 관계가 아닌 문제 해결을 위한 동료로서 마주 앉았다. 그녀는 지친 기색 없이 대체 회로를 구상하고 예비 전력으로 조형물의 일부라도 살려낼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했다. 둘째 날 새벽 잠시 머리를 식히기 위해 두 사람은 캔커피를 들고 텅 빈 중앙홀을 내려다보았다. 침묵이 흘렀다. 태준은 자신도 모르게 불쑥 질문을 던졌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날카로움은 조금 무뎌져 있었다. 왜 이 일을 하지 보람에 비해 고되기만 한 일인데. 은비는 어둠에 잠긴 자신의 빛의 심장을 바라보며 나직이 대답했다. 저는 빛이 별로 없는 곳에서 자랐어요. 그녀는 고아원 이야기를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그 의미는 충분히 전달되었다. 어릴 때부터 빛이 단순히 무언가를 보게 하는 게 아니라 느끼게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따뜻함, 그리고 희망 같은 거요. 전 사람들이 안전하고 따뜻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빛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녀의 대답은 너무나 순수하고 진솔했다. 그 안에는 한서연에게서 보았던 야망이나 계산이 단 1g도 섞여 있지 않았다. 그것은 태준이 5년간 잊고 살았던 아니 스스로 묻어버렸던 감정이었다. 그는 고통과 배신 속에서 오직 진솔을 지키는 것만을 목표로 달려왔다. 하지만 이 여자는 자신과 그토록 닮은 얼굴을 하고서 따뜻함과 희망을 말하고 있었다. 그 순간 태준은 그녀의 얼굴에서 한서연의 그림자를 보지 않았다. 그는 처음으로 고은비라는 한 여자의 지친 열정과 진심 어린 눈빛을 보았다. 그의 견고했던 얼음 장벽에 분명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금이 가기 시작했다. 태준은 자신의 감정을 들킨 듯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감상에 젖을 시간 없어. 다시 일이나 하지. 그는 애써 차가운 목소리를 냈지만 그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은비는 그 찰나의 흔들림을 눈치챘지만 굳이 묻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도면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태준은 조 비서에게 비밀리에 지시를 내렸다. 이번 사보타주, 단순한 사고가 아니야. 내부 소행이다. 범인을 반드시 찾아내. 선우그룹 윤지훈 회장의 사무실은 강태준의 집무실과는 정반대의 분위기였다. 최고급 원목 가구와 예술 작품들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지만 그 화려함 속에는 상대를 압도하려는 노골적인 과시욕이 배어 있었다. 윤지훈은 5년 전 한서연을 이용해 강태준의 핵심 기술을 훔쳐내고 진솔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뻔했던 장본인이었다. 그는 태준의 모든 것을 빼앗고 싶어 했고 그 집착은 5년이 지난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고작 조명 설비 하나 태워먹는 걸 실패했단 말인가. 윤지훈이 불쾌한 듯 넥타이를 비틀었다. 그의 앞에 선 부하 직원은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조아렸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예상치 못한 변수였습니다. 루미아 디자인이라는 신생업체의 디자이너가 현장에서 3일 밤낮을 버티며 임시 회로를 구축했습니다. 그녀 때문에 루미아 디자인, 윤지훈의 미간이 좁혀졌다. 강태준이 그토록 공을 들이는 프로젝트에 검증도 안 된 신생업체를 썼다고 그 디자이너 누군지 알아봐. 그는 뭔가 흥미로운 냄새를 맡은 듯 했다. 잠시 후 부하 직원이 가져온 태블릿 PC의 화면. 윤지훈은 화면에 뜬 한 여자의 프로필 사진을 보는 순간 들고 있던 값비싼 만년필을 떨어뜨렸다. 이건 그의 얼굴에 떠오른 것은 태준이 느꼈던 경악과는 달랐다. 그것은 전율에 가까운 희열이었다. 한서연, 그는 중얼거렸다. 아니, 이름은 고은비라고 되어 있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사진을 확대했다.
5년 전 자신이 직접 훈련시키고 이용했던 그 여자와 소름 끼치도록 똑같은 얼굴이었다. 세상에 이런 우연이, 아니 이건 우연이 아니야. 하늘이 강태준을 무너뜨리라고 나에게 준 기회다. 윤지훈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즉시 비서에게 지시했다. 5년 전에 사라진 한서연 지금 어디에 있는지 당장 찾아내. 그리고 이 고은비라는 여자, 강태준이 지금 이 여자에게 어느 정도 빠져 있는지 샅샅이 조사해. 바로 그 시각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검은색 선글라스와 스카프로 얼굴을 반쯤 가린 한 여자가 캐리어를 끌며 조심스럽게 걸어 나왔다.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오랜 도피 생활에 지친 기색과 동시에 짙은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그녀가 바로 5년 전 강태준을 배신하고 홀연히 사라졌던 한서연이었다. 그녀는 공항 대형 스크린에 나오는 진솔그룹의 베리디아 서울 프로젝트 광고를 보고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다. 화면 속 강태준의 모습은 5년 전보다 훨씬 더 냉철하고 강인해져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에 서린 깊은 상처와 고독을 서연은 알아볼 수 있었다. 그 상처는 자신이 만든 것이었다. 서연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그녀는 지난 5년간 윤지훈의 감시와 협박을 피해 해외를 전전하며 살았다. 그녀는 태준을 배신한 대가로 돈을 얻었지만 그 돈은 그녀에게 자유가 아닌 더 큰 감옥을 안겨주었다. 이제 그녀는 모든 것을 바로잡고 싶었다. 아니, 최소한 윤지훈이라는 악마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 한 사람 강태준의 용서가 필요했다. 비록 그것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알면서도 며칠 후 진솔그룹 로비, 한서연은 경비원들의 제지를 뿌리치며 필사적으로 소리쳤다. 강태준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저 한서연이에요. 제발. 로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 소라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강태준의 귀에도 정확히 전달되었다. 한서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태준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경비원들에게 붙들린 채 눈물 범벅이 된 여자. 고은비와 똑같은 얼굴. 하지만 태준은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저 여자는 고은비가 아니었다. 저 절박함 속에 숨겨진 교활함. 그가 5년간 저주했던 바로 그 눈빛. 한서연이었다. 태준의 눈에 살기가 번졌다. 모두 비켜. 그의 목소리에 로비 전체가 얼어붙었다. 그는 서연에게 다가가 그녀의 팔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네가 감히 여길 왜 왔어? 그는 그녀를 아무도 없는 비상계단으로 끌고 들어갔다. 태준 씨, 서연이 울며 매달렸다. 오해야, 5년 전 그 일은 윤지훈이 시킨 짓이야. 난 협박당했어. 난 아직도 태준 씨를... 닥쳐. 태준이 그녀를 벽으로 거칠게 밀어붙였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 더러운 입으로 내 이름 담지 마. 네가 한 짓은 배신이야. 그 어떤 변명도 용납 못해. 당장 꺼져. 내 눈앞에서 사라져. 그는 서연의 거짓 눈물에 더 이상 속지 않았다. 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다. 제발 태준 씨, 윤지훈이 그 사람이 당신을 또 함정에 빠뜨리려 해. 당신 곁에 나랑 똑같이 생긴 여자가 있다며. 그 여자도 윤지훈이 심어놓은 사람일지도 몰라. 태준의 동작이 멈칫했다. 고은비. 그의 뇌리를 스치는 이름. 지난 며칠간 사보타주 사건을 함께 겪으며 겨우 싹트기 시작했던 아주 미약한 신뢰. 한서연의 이 말은 그 연약한 싹을 다시 짓밟아버리기에 충분했다. 태준은 서연을 노려보았다. 이것 또한 윤지훈이 꾸민 이간질인가? 아니면 정말 고은비는 그 여자를 이용하려는 거야. 태준 씨가 나처럼 생긴 여자에게 약하다는 걸 아니까 제발 내 말 믿어줘. 난 태준 씨를 도우러 온 거야.
서연이 절박하게 외쳤다. 태주는 서연의 팔을 뿌리쳤다. 그의 머릿속은 지옥처럼 복잡해졌다. 한서연의 재등장, 그리고 그녀가 던진 고은비라는 독침. 그는 서연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고은비를 향한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다. 과거의 망령이 현재의 희미한 빛을 삼켜버리고 있었다. 다시 한번 내 앞에 나타나면 그땐 내가 널 가만두지 않겠어. 그는 마지막 경고를 남기고 비상계단을 나섰다. 그의 심장은 5년 전 그날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 시각 베리디아 서울 현장. 고은비는 임시 복구된 빛의 심장 앞에서 최종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었다. 지난 3일간의 사투 끝에 그녀의 손에서 조형물은 다시 미약하게 남아 빛을 내뿜기 시작했다. 그녀는 밤샘 작업으로 지쳐 있었지만 자신의 작품이 다시 숨 쉬는 것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마침 태준이 현장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는 보고서를 들고 그에게 다가갔다. 지난 3일간 그들은 비록 험악한 상사와 부하 직원이었지만 적어도 동료로서의 유대감을 쌓았다고 생각했다. 회장님, 임시복구 완료됐습니다. 이대로라면 대체 부품이 올 때까지. 은비가 밝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그러나 그녀의 말은 중간에 끊겼다. 태주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그녀를 마치 투명인간처럼 스쳐 지나가며 현장 소장에게 지시했다. 당장 저 여자 고은비 실장의 현장 접근 권한을 전부 차단해. 은비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네, 회장님, 그게 무슨... 그녀가 당황해서 태준을 붙잡으려 하자 태준이 매섭게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내 몸에 손대지 마. 그의 목소리는 얼음보다 차가웠다. 그는 돌아섰다. 그의 눈은 3일 전 새벽 커피를 마시며 희망을 말하던 그녀를 바라보던 그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처음 만났던 날 자신을 원수처럼 쏘아보던 그 혐오와 경멸의 눈빛으로 되돌아가 있었다. 당신이 감히 누굴 속이려 들어. 그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다시는 이 현장에 발 디딜 생각 마. 고은비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영문도 모른 채 그녀는 가장 신뢰받아야 할 순간에 가장 잔인하게 내쳐졌다. 강태준의 얼음 장벽은 다시 굳건하게 세워졌고 그 장벽은 이제 고은비가 아닌 한서연의 망령을 향한 것이었지만 그 칼날은 정확히 고은비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다. 현장 접근 권한 없음. 고은비는 베리디아 서울 게이트에 차가운 스크린에 뜬 붉은색 경고 메시지를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그녀가 3일 밤낮을 지새우며 임시로나마 살려낸 빛의 심장은 저 너머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이제 그 빛은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강태준의 마지막 눈빛. 경멸과 혐오가 뒤섞인 그 잔인한 시선이 그녀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그녀는 자신의 팀원들에게 차마 얼굴을 들 수 없었다. 팀원들은 영문도 모른 채 자신들의 리더가 진솔의 회장에게 공개적으로 쫓겨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 루미아 디자인의 작은 사무실로 돌아온 은비는 텅 빈 모니터 앞에 주저앉았다. 모욕감, 분노, 그리고 깊은 좌절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도대체 왜 그녀는 강태준에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프로젝트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마치 벌레 보듯 내쳤다. 이 부당함에 눈물이 쏟아졌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참아냈다. 우는 것은 사치였다. 그녀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다. 그녀는 프로페셔널이었고 자신의 작업물에 대한 책임이 있었다. 은비는 자신을 내쫓은 이유를 알아야만 했다. 그것이 단순한 변덕이든 아니면 자신이 모르는 거대한 음모의 일부이든. 그녀는 진솔에서 받은 모든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베리디아 서울의 설계도 자재 목록,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함께 첨부되었던 진솔의 과거 프로젝트 아카이브.
그녀의 시선이 5년 전 진소를 파산 직전으로 몰고 갔다는 그 알파 프로젝트의 폴더에 머물렀다. 호기심보다는 전문가로서의 본능이었다. 강태준을 그토록 냉혹하게 만든 그 상처의 근원을 확인하고 싶었다. 그녀는 알파 프로젝트의 조명 및 전력 시스템 설계도를 열었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최고급 설계도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조명 디자이너로서의 날카로운 눈으로 도면을 좇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숨이 멎을 듯한 이질감을 발견했다. 그것은 일반적인 건축 설계사나 경영진은 절대 알아챌 수 없는 오직 빛과 전력의 흐름을 꿰뚫어 보는 전문가만이 알 수 있는 치명적인 결함이었다. 중앙 제어 시스템의 특정 회로도가 의도적으로 비정상적인 부하를 감당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이건 실수가 아니었다. 명백한 설계된 사보타주였다. 만약 이대로 건물이 완공되었다면 특정 시점에 과부하가 걸리며 도시 전체의 전력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형 참사로 이어졌을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 유출이 아니었다. 진소를 기술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려 한 고도의 공학 범죄였다. 그리고 그 수법, 베리디아 현장에서 자신이 겪었던 컨트롤 패널 방화 사건과 그 기술적 서명이 소름 끼치도록 유사했다. 누군가가 5년 전과 지금 동일한 방식으로 진솔의 심장부를 노리고 있었다. 같은 시각 강태준은 조비서로부터 또 다른 보고를 받고 있었다. 한서연 씨가 다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조비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번엔 정식으로 비서실을 통해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5년 전 사건에 대해 윤지훈 회장이 진범이며 자신은 그저 이용당한 꼭두각시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지훈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며 회장님을 직접 만나게 해달라고 합니다. 태준은 차갑게 비웃었다. 증거 5년이나 숨어 지내던 여자가 이제 와서 윤지훈을 무너뜨리려는 건지 아니면 다시 내 등에 칼을 꽂으려는 건지 알 수 없지. 그는 한서연의 그 어떤 말도 믿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고은비의 존재를 언급하며 경고했던 것이 마음에 걸렸다. 그의 머릿속은 두 개의 똑같은 얼굴로 인해 혼돈에 빠졌다. 자신을 배신했던 과거의 여자 한서연, 그리고 배신자일지도 모른다고 의심받는 현재의 여자 고은비, 그의 고뇌가 깊어지던 그날 밤 폭우가 쏟아지는 진솔그룹 지하주차장. 태준이 막차에 오르려던 순간 누군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비에 흠뻑 젖은 채 절박한 눈으로 그를 노려보는 여자. 고은비였다. 경비원들에게 제지당할 것을 알기에 그녀는 이 방법밖에 없었다. 태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분노로 일그러졌다. 내가 당장 꺼지라고 했을 텐데 스토킹까지 하는 건가? 변명하러 온 거 아닙니다. 은비의 목소리는 비바람 소리에도 묻히지 않을 만큼 단호했다. 그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방수 처리된 태블릿 PC를 그에게 내밀었다. 이것부터 보시죠. 5년 전 알파 프로젝트의 전력 설계도입니다. 태준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태블릿을 바라보았다. 그걸 네가 왜 가지고 있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은비가 소리쳤다. 이걸 보세요. 이 회로 이건 단순한 정보 유출로 생긴 문제가 아니에요. 고도의 기술 사보타주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진소를 폭파시키려고 설계 자체에 폭탄을 심어놨어요. 그리고 이 수법체가 베리디아에서 당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녀는 5년 전의 설계도와 이번에 불탄 패널의 분석 데이터를 나란히 띄웠다. 태준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엔지니어는 아니었지만 은비의 전문적인 설명을 들으며 사태의 심각성을 즉각 깨달았다. 은비가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다. 회장님, 5년 전 그 스파이 한서연 씨 말입니다. 그 여자 혹시 엔지니어였습니까? 이 정도 수준의 설계를 이해하고 조작할 수 있는 사람이었냐고요. 태준의 머릿속이 망치로 맞은 듯 울렸다. 한서연. 그녀는 경영지원팀 소속이었다.
화려한 외모와 사교술로 로비 활동을 하던 여자였다. 복잡한 회로도나 전력 시스템은 전혀 알 리가 없는 여자였다. 그렇다면 5년 전 한서연은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 뒤에 혹은 그녀와 함께 이 기술 사보타주를 설계한 전문가가 따로 있었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배후는 윤지훈일 가능성이 높았다. 태주는 흠뻑 젖은 채 자신을 올려다보는 고은비를 바라보았다. 그가 그토록 경멸하고 밀어냈던 이 여자가 5년간 그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던 진실의 조각을 들고 온 것이다. 그녀는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프로젝트를 지키기 위해 이 폭풍 속으로 다시 뛰어들었다. 그의 얼음 같던 의심에 거대한 균열이 생겼다. 그는 고은비가 아니라 5년 전 자신의 어리석음과 한서연의 망령에 분노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태주는 그녀의 손에서 태블릿을 빼앗아 들었다. 그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지만 목소리는 달라져 있었다. 조비서. 그가 블루투스 이어셋을 눌렀다. 지금 당장 고은비 실장의 모든 현장 접근 권한을 최상위 레벨로 복구해. 그리고 5년 전 선우그룹 알파 프로젝트, 유출건 전면 재수사에, 특히 그들의 기술 엔지니어링 파트를 집중적으로. 그는 통화를 끊고 은비를 내려다보았다. 서울 떠나지 마. 당신의 그 전문적인 눈이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윤지훈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방금 올라온 보고서를 말 그대로 집어 던졌다. 최고급 마호가니 책상 위로 얇은 종이들이 폭설처럼 흩날렸다. 그의 온화해 보이던 얼굴이 분노로 흉측하게 일그러졌다. 강태준, 감히 5년 전 일을 다시 파헤쳐.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진솔 법무팀이 알파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전면 재검토하고 있으며 특히 기술 엔지니어링 부서의 과거 행적을 샅샅이 뒤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강태준이 단순한 복수심이 아니라 사건의 본질, 즉 기술 사보타주에 접근하고 있음을 의미했다. 고은비, 윤지훈이 그 이름을 악마처럼 읊조렸다. 조명 패널 사보타주가 실패했을 때부터 알아챘어야 했다. 한서연과 똑같이 생긴 그 여자는 단순한 우연의 산물이 아니었다. 그녀는 강태준의 얼어붙은 성에 균열을 낸 열쇠이자 5년 전의 진실을 파헤칠 예리한 칼날이었다. 강태준이 그 여자에게 접근 권한을 줬어. 최고 레벨로. 윤지훈은 비서가 가져온 추가 보고에 실소했다. 강태준 그 얼음 같던 놈이 고작 얼굴 하나 때문에 이성을 잃었다고 생각하니 우스우면서도 등골이 오싹했다. 그는 즉시 진솔 내부에 심어둔 자신의 가장 깊은 뿌리에게 연락을 취했다. 한서연 같은 일회용 카드가 아니었다. 진솔 건설 부문의 핵심 임원 박 이사였다. 박 이사, 윤지훈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가웠다. 베리디아 서울 그 완벽하다는 안전 시스템에 결함이 생겨야겠어. 아주 치명적인 결함으로.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은 새롭게 투입된 그 잘난 조명 디자이너 고은비에게 돌아가야 해. 박 이사는 잠시 망설였지만 윤지훈이 쥐고 있는 자신의 약점은 그 망설임을 즉시 분쇄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마침 곧 소방안전 시스템 시연회가 있습니다. 투자자들과 언론도 참석할 겁니다. 윤지훈의 입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좋아, 무대가 클수록 좋지. 강태준이 제 손으로 그 여자를 내치는 모습을 모두가 지켜보게 만들자고.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윤지훈은 강태준의 이성을 완벽하게 마비시킬 필요가 있었다. 그는 또 다른 카드를 꺼내들었다. 한서연. 5년 전 사라졌다가 제 발로 돌아온 어리석은 여자. 윤지훈은 그녀가 숨어 지내던 오피스텔로 사람을 보냈다. 한서연은 문을 부수고 들어온 남자들 앞에서 공포에 질려 떨었다. 윤지훈이 스피커폰 너머로 차갑게 말했다. 서연아, 네가 아직 쓸모가 있어서 다행이야. 제발, 저는 그냥 태준 씨한테 용서를. 용서, 윤지훈이 비웃었다. 네가
5년 전에 저지른 짓은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하지만 내가 마지막 기회를 주지. 강태준에게 가. 그리고 말해. 고은비, 그 여자는 내가 보낸 사람이라고. 너를 대신할 나의 새로운 스파이라고 말이야. 네가 그 증거를 찾았다고 해. 네가 할 일은 단 하나. 강태준이 고은비의 목을 조르도록 만드는 거야. 성공하면 넌 자유야. 실패하면 네가 훔친 기술 유출 자료 원본 파일이 검찰청으로 배달될 거다. 한편 태준과 은비 사이에는 어색하고도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태준은 그녀에게 알파 프로젝트의 모든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권한을 주었다. 두 사람은 진솔의 가장 깊숙한 보안 회의실에서 며칠째 밤을 새우고 있었다. 은비는 전문가의 눈으로 5년 전의 방대한 데이터를 샅샅이 훑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이 거대한 음모의 핵심에 다가서고 있었다. 태준은 그런 그녀의 옆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한서연과 똑같은 얼굴. 하지만 모든 것이 달랐다. 커피에 설탕을 넣는 대신 쓰디쓴 블랙커피를 마시며 집중하는 모습, 복잡한 회로도를 해독하며 반짝이는 눈빛 지칠 때면 관자놀이를 꾹꾹 누르는 작은 습관까지. 한서연에게서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치열한 프로의 모습이었다. 그는 이 여자가 뿜어내는 강인함과 순수한 열정에 속수무책으로 끌리고 있음을 인정해야 했다. 그래서 더 불안했다. 5년 전의 악몽이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바로 그때 태준의 개인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제한번호. 강태준. 수화기 너머로 절박하고 히스테릭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한서연이었다. 태준 씨, 내 말 들어야 해. 그 여자. 고은비. 그 여자 윤지훈 사람이야. 내가 증거를 찾았어. 그 여자가 윤지훈의 스파이야. 나처럼 당신 속이고 있는 거라고.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거의 비명에 가까웠다. 태준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는 은비가 들을까봐 황급히 회의실 밖으로 나갔다. 무슨 개소리야. 개소리 아냐. 윤지훈이 나 대신 그 여자를 보낸 거야. 당신이 나랑 닮은 얼굴에 약하다는 걸 아니까 제발 속지 마. 태준 씨, 그 여자가 당신 등 뒤에서. 전화는 비명과 함께 거칠게 끊겼다. 마치 누군가에게 끌려가기라도 한 것처럼. 태준은 차가운 복도에 서서 주먹을 꽉 쥐었다. 한서연의 말은 명백한 이간질이었다. 윤지훈이 시켰겠지. 하지만 그 말이 태준의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찔렀다. 나랑 닮은 얼굴에 약하다는 걸 아니까. 다음 날 베리디아 서울 중앙홀. 오늘은 진솔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소방 안전 시스템 시연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수많은 투자자들과 기자들이 모여 강태준의 야심작이 얼마나 완벽하게 안전한지 지켜보고 있었다. 태준은 애써 불안감을 감추고 단상 위에 섰다. 고은비는 기술지원팀의 일원으로서 컨트롤룸에서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있었다. 그녀의 접근 권한은 진솔의 모든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었다. 베리디아 서울의 안전 시스템은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태준이 자신있게 선언하는 순간 누군가 연막탄을 터뜨리며 불이야 하고 외쳤다. 계획된 시연의 일부였다. 모든 시선이 천장의 스프링클러와 방화 셔터로 향했다. 그러나 10초가 지나고 20초가 지나도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다. 중앙홀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컨트롤룸의 은비는 경악하며 시스템을 확인했다. 말도 안 돼. 왜? 그녀의 눈앞에서 모든 제어 시스템이 먹통이 되고 있었다. 회장님, 시스템이 다운됐습니다. 복구가 안 됩니다. 기술자의 다급한 외침이 홀 전체에 울려 퍼졌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다. 투자자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때 진솔건설의 박 이사가 태준에게 다가와 비장한 표정으로 보고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누군가
메인 컨트롤 시스템에 비인가 코드를 심어 전체 시스템을 마비시켰습니다. 태준의 눈이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범인을 찾아. 그게 회장님. 박 이사는 마치 망설이는 듯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시스템 마비를 일으킨 마지막 접근 기록이 바로 어젯밤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최상위 접근 권한을 부여하신 루미아 디자인 고은비 실장의 코드로 확인되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컨트롤룸 유리창 너머 새하얗게 질린 채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는 고은비에게로 향했다. 윤지훈의 덫이 완벽하게 작동한 순간이었다. 진솔의 야심작은 최악의 안전 스캔들에 휩싸였고 그 모든 증거는 강태준이 신뢰하기 시작한 단 한 사람, 한서연과 똑같이 생긴 바로 그 여자 고은비를 가리키고 있었다. 중앙홀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투자자들의 거센 항의와 기자들의 무자비한 플래시 세례가 강태준을 향해 쏟아졌다. 안전 시스템이 먹통이라니 이게 진솔의 현주소입니까? 회장님 해명해 주시죠. 모든 비난의 화살이 그에게 박혔다. 강태준은 그러나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컨트롤룸 유리창 너머 새하얗게 질린 채 시스템 복구를 시도하는 고은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한서연의 히스테릭한 경고와 박 이사가 내민 결정적 증거가 그의 뇌리를 후려쳤다. 그 여자가 윤지훈의 스파이야. 박 이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한 걸음 나섰다. 회장님, 지금 당장 고은비 실장을 보안팀에 인계해야 합니다. 현장 증거를 인멸하기 전에. 강태준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박 이사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분노나 당황이 아닌 심해처럼 깊고 차가운 평온을 담고 있었다. 조용히 해. 그의 나직한 목소리에 장내의 소음이 순간적으로 멎었다. 태준은 조 비서에게 턱짓했다. 모든 투자자와 기자분들을 컨퍼런스 룸으로 모셔. 그리고 컨트롤룸 즉시 폐쇄해. 내가 직접 들어간다. 컨트롤 룸의 문이 닫히자. 바깥의 소라는 거짓말처럼 멀어졌다. 방 안에는 겁에 질린 기술자들과 패닉 상태의 고은비, 그리고 얼음 조각상처럼 서 있는 강태준만이 남았다. 그는 기술자들을 모두 내보냈다. 이제 방 안에는 두 사람뿐이었다. 태준은 박 이사가 건넨 태블릿 PC를 은비의 책상 위에 던졌다. 그녀의 코드가 찍힌 접근 기록이 선명하게 떠 있었다. 설명해. 그의 목소리는 5년 전 한서연을 마지막으로 대면하던 그날보다 더 차가웠다. 고은비는 태블릿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공포가 아닌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다. 제가 아니에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이 로그 조작됐어요. 아니, 정확히는 제 코드를 도용당한 겁니다. 증거는 태준이 압박했다. 이 타임스탬프를 보세요. 은비가 화면을 가리켰다. 새벽 3시 17분. 이 시간 저는 회장님 지시로 29층 데이터 서버실에서 5년 전 알파 프로젝트 자료를 백업받고 있었어요. 조 비서님이 동행하셨고요. 제 코드가 어떻게 동시에 중앙홀 컨트롤 시스템에 물리적으로 접속할 수 있죠. 그녀의 논리 정연한 항변에 태준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조 비서를 통해 그 사실을 이미 확인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확인이 필요했다. 그렇다면 이 원격 접속은 가장 높은 레벨의 마스터키로만 가능해요. 은비가 그의 말을 가로챘다. 제가 가진 건 조명 파트의 최상위 권한이지 진솔의 전체 보안 시스템을 우회할 마스터키가 아니에요. 이 코드를 심은 범인은 진솔 내부에 그것도 회장님 바로 곁에 있는 아주 높은 사람일 겁니다. 박 이사님처럼. 그녀가 마지막 말을 내뱉었을 때 그녀의 눈은 확신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 순간 강태준은 모든 것을 깨달았다. 한서연의 전화 박 이사의 발빠른 증거, 제시, 그리고 고은비의 흔들림 없는 논리. 이것은
윤지훈이 5년 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를 속이려 한 거대한 연극이었다. 5년 전 그는 감정 사랑에 속았지만 지금 그는 이성 신뢰를 선택해야 했다. 그는 고은비의 얼굴에서 한서연의 망령을 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신념을 걸고 진실을 외치는 한 전문가의 얼굴을 보았다. 그는 결심했다. 태주는 컨트롤룸의 문을 열고 나갔다. 박 이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다가왔다. 회장님고 실장은 체포해. 태준이 차갑게 명령했다. 은비의 눈이 절망으로 커졌다. 회장님, 보안팀 당장 고은비 실장을 진솔본사 70층의 특별감찰실로 연행해. 조 비서가 직접 인솔해. 박 이사의 얼굴에 안도와 승리의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태준이 결국 배신자의 얼굴에 또다시 무너졌다고 확신했다. 고은비는 보안팀에게 팔이 붙들린 채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태준을 바라보며 끌려갔다. 그러나 엘리베이터의 문이 닫히는 순간 조 비서는 태준의 은밀한 눈짓을 받았다. 그는 은비의 귓가에 속삭였다. 이건 연극입니다. 회장님은 고 실장님을 믿습니다. 지금부터 회장님의 방역이 시작됩니다. 70층 특별감찰실은 사실상 진솔에서 가장 안전한 방어 공간이었다. 태준은 그녀를 체포한 것이 아니라 윤지훈의 추가 공격으로부터 보호한 것이었다. 태준은 즉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고 동시에 베리디아 서울 프로젝트 관련 중대 발표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진솔이 최대 위기에 봉착했으며 강태준이 직접 스파이 고은비를 체포하고 프로젝트의 전면 중단을 선언할 것이라는 소문이 빛의 속도로 퍼져나갔다. 윤지훈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라이브로 지켜보며 샴페인을 터뜨렸다. 그는 강태준이 드디어 무너졌다고 확신했다. 그는 박 이사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다. 이사회에서 강태준의 경영 책임을 물어 그를 끌어내려. 기자회견장과 이사회가 동시에 열리는 진솔의 대강당. 강태준이 무거운 표정으로 단상에 섰다. 박 이사는 의기양양하게 이사들 사이에 앉아 있었다. 윤지훈은 자신의 승리를 확인하기 위해 강태준의 절망을 즐기기 위해 한서연을 증인으로 대동하고 기자회견장 뒷자리에 몰래 참석했다. 그는 한서연에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고은비에 대한 추가 거짓 증언을 하도록 협박해둔 상태였다. 오늘 저는 진솔의 뼈아픈 실패를 인정하려 합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박 이사의 입가에 미소가 걸렸다. 하지만 이 실패는 고은비 실장의 단독 범행이 아닙니다. 이것은 5년 전부터 이어진 거대한 음모의 연장선입니다. 태준이 손짓하자 대형 스크린이 켜졌다. 화면에 뜬 것은 고은비가 분석해낸 알파 프로젝트의 사보타주 설계도였다. 5년 전 진솔은 단순 정보 유출이 아닌 고도의 기술 테러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베리디아에서도 정확히 동일한 방식의 사보타주가 발생했습니다. 박 이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태준은 다음 자료를 띄웠다. 윤지훈 회장. 태준이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당신이 5년 전 심어둔 스파이는 한서연 씨가 전부가 아니었죠. 당신의 진짜 칼은 진솔의 핵심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엔지니어, 바로 알파 프로젝트를 담당했던 당신의 수석 엔지니어와 그와 내통한 진솔 내부의 배신자였습니다. 스크린이 바뀌었다. 화면에는 어젯밤 베리디아 컨트롤 룸복도 CCTV가 재생되었다. 박 이사의 신복이 몰래 시스템실에 잠입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리고 다음 화면. 지난 5년간 박 이사가 윤지훈의 유령 회사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받아온 차명 계좌 내역이 낱낱이 공개되었다. 박 이사, 태준이 소리쳤다. 당신이 바로 5년간 진솔을 좀먹어 온 윤지훈의 진짜 스파이다. 모든 것이 뒤집혔다. 박 이사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도망치려 했지만 입구에서 대기하던 검찰 수사관들에게 즉시 체포되었다. 기자회견장은 충격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뒷자리에 앉아있던 윤지훈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가 믿었던 박 이사가 너무나 허무하게 무너졌다. 그는 한서연의 팔을 거칠게 잡아끌며 도망치려 했다. 따라와, 싫어. 한서연이 그의 손을 뿌리쳤다. 그녀는 5년간 자신을 지옥에 가둔 악마를 노려보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더 이상 잃을 것도 두려울 것도 없었다. 강태준 씨, 그녀가 단상을 향해 외쳤다. 윤지훈이 시킨 짓이에요. 5년 전에도 이번에도 저를 협박해서 고은비 씨를 스파이로 몰아가라고 시켰어요. 그녀의 절규에 가까운 고백이 장내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그녀의 마지막 선택이자 참회였다. 윤지훈이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빠져나가려던 순간 강당의 모든 문이 잠겼다. 강태준이 단상에서 그를 내려다보았다. 윤지훈, 5년 전 당신은 내 사랑을 훔쳤지. 하지만 오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내가 빼앗을 차례야. 태준이 손짓하자 조비서가 특별감찰실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고은비를 데리고 단상으로 올라왔다. 태준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자신을 믿어준 여자 고은비의 손을 굳게 잡았다. 모든 카메라의 플래시가 두 사람을 향해 터졌다. 이것은 윤지훈의 몰락이자 강태준의 완벽한 방역이었다. 강태준이 고은비의 손을 잡고 단상 위에 섰을 때 기자회견장은 터져나갈 듯한 플래시 세례로 대낮처럼 밝아졌다. 모든 카메라가 반전의 두 주인공을 향했다. 윤지훈은 사색이 된 얼굴로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탈출을 시도했다. 비키라고 그의 추악한 발악은 이미 출구를 막아선 검찰 수사관들에 의해 저지당했다. 선우그룹 윤지훈 회장님, 기업 스파이 행위, 핵심 산업기술 유출 및 파괴 증거 인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 5년간 이어진 강태준의 지독한 악연이 끝을 맺었다. 한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윤지훈이 끌려나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단상 위에 두 사람을 보았다. 강태준이 자신과 똑같이 생긴 여자를 5년 전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빛과는 전혀 다른 견고한 신뢰와 보호의 눈빛으로 감싸고 있었다. 그녀는 알 수 있었다. 저것은 자신이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진심이었다. 그녀는 밀려드는 허탈감과 함께 기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그녀 역시 수사관들에게 순순히 이끌려 조사를 받으러 향했다. 그녀의 마지막 고백은 태준을 위한 것이 아니라 5년간의 지옥에서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한 마지막 선택이었다. 강태준은 자신의 슈트 재킷을 벗어 고은비의 어깨에 둘러주었다. 그녀를 향해 달려드는 기자들을 조비서와 보안팀이 막는 사이 그는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고 비상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70층 집무실로 올라가는 내내 좁은 공간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은비는 아직도 가시지 않은 충격으로 미세하게 떨고 있었다. 태준은 그녀가 체포되는 연극을 벌인 것에 대해 입을 열려 했지만 지금은 그 어떤 말도 상처가 될 것 같았다. 그는 그저 그녀의 곁을 지키며 그녀가 무너지지 않도록 단단히 붙들고 있을 뿐이었다. 윤지훈의 체포는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들었다. 박 이사의 자백과 한서연의 증언, 그리고 고은비가 찾아낸 5년 전 알파 프로젝트의 치명적인 설계 결함 데이터는 윤지훈을 빼도 박도 못하게 올감했다. 선우그룹의 주가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했으며 그룹은 창립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반면 진솔그룹은 강태준 회장의 치밀한 방역과 베리디아 서울의 완벽한 안전성을 증명하며 기사회생했다. 모든 언론은 배신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냉철한 CEO 강태준과 진실을 밝혀낸 천재 디자이너 고은비를 주목했다. 그 폭풍 같은 밤이 지나고 태준은 집무실에서 밤을 샌 은비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소파에 웅크린 채 뜬 눈으로 새벽이 오는 것을 보고 있었다. 고은비 씨,
태준이 그녀의 앞에 섰다. 그는 망설이다가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꺼내 보였다. 미안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얼음장 같지 않았다. 당신을 체포하는 신용까지 하면서 당신을 위험에 빠뜨렸어. 믿어달라는 말도 할 자격이 없는 거 알아. 그는 5년 전 한서연에 대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사랑이라 믿었던 여자가 어떻게 자신을 배신했는지, 그 상처가 어떻게 자신을 얼음 감옥에 가두었는지 은비는 그의 고백을 묵묵히 들었다. 그녀는 그제야 그가 자신을 처음 본 순간부터 왜 그토록 경멸하고 증오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본 것이 아니라 그녀의 얼굴 뒤에 숨은 과거의 망령과 싸우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미우셨군요. 그녀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제가 한서연 씨와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회장님의 과거를 자극했다는 이유만으로 저는 스파이가 되어야 했군요. 그녀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공포의 눈물이 아닌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던 한 남자에 대한 깊은 원망과 서러움이었다. 태주는 무릎을 꿇고 그녀와 눈높이를 맞췄다. 그는 떨리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다. 처음엔 그랬어. 당신 얼굴에서 그 여자를 봤어. 그래서 당신을 밀어내고 상처 줬어. 그가 고통스럽게 인정했다. 하지만 당신은 달랐어. 사보타주 현장에서도 불가능한 요구 앞에서도 당신은 도망치지 않았지. 당신은 내 편견과 싸웠고 당신의 실력과 진심으로 내 얼음벽을 부쉈어. 내가 마지막에 믿은 건 내 이성이 아니야. 바로 당신 고은비라는 사람이었어. 당신의 그 눈빛이었어. 한서연은 모든 수사에 협력한 대가로 감형을 받았다. 그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조용히 한국을 떠났다. 떠나기 전 그녀는 은비에게 익명의 편지 한 통을 남겼다. 당신에게 빚을 졌습니다. 내 과거의 그림자가 당신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해 사죄합니다. 부디 당신은 당신의 빛을 잃지 마세요. 은비는 그 편지를 읽고 조용히 서랍 속에 넣었다. 이제 그녀는 그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었다. 몇 주 후 모든 논란을 딛고 베리디아 서울이 마침내 공식 개장하는 날이 왔다. 진솔의 성공적인 부활을 축하하기 위해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과 시민들이 모였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고은비가 설계한 중앙홀의 빛의 심장 점등식이었다. 모든 조명이 꺼지고 고은비가 단상에 올라 메인 스위치를 눌렀다. 거대한 홀은 순간 정적에 잠겼다. 그리고 천장에서부터 바닥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조형물이 마치 살아있는 심장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을 내뿜으며 고동치기 시작했다. 그 빛은 단순한 조명이 아니었다. 그것은 은비가 말했던 희망과 따뜻함 그 자체였다. 빛은 중앙홀을 가득 채우고 건물 전체로 퍼져나가며 서울의 밤하늘을 황홀하게 수놓았다. 사람들은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보며 탄성을 질렀다. 고은비는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는 한순간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디자이너가 되었다. 파티가 한창일 무렵 태주는 은비를 데리고 아무도 없는 베리디아의 루프탑 가든으로 향했다. 발 아래로는 자신이 재건한 진솔의 왕국과 그 심장에서 빛을 발하는 은비의 작품이 내려다 보였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태준이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나 냉소는 없었다. 오직 한 여자만을 향한 깊은 다정함이 가득했다. 당신이 그랬지. 따뜻한 빛을 만들고 싶다고. 태준이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지난 5년간 내 세상은 완벽한 암흑이었어. 차갑고 고독했지. 그가 그녀의 뺨을 조심스럽게 감쌌다. 당신이, 고은비 당신이 내 세상에 빛을 가져왔어. 당신의 그 열정과 진심이 내 얼어붙은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어. 은비의 눈이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촉촉해졌다.
태준이 나직이 속삭였다. 처희는 이 얼굴 때문에 당신을 만났지만 이제 나에게 이 얼굴은 오직 고은비 당신 한 사람뿐이야. 더 이상 과거의 망령은 없어.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그녀의 입술에 입을 맞췄다. 그것은 5년의 고통과 오해를 씻어내는 깊고도 따뜻한 키스였다. 고은비는 그의 목을 감싸 안으며 그 키스에 화답했다. 두 사람은 그들이 함께 지켜낸 베리디아 서울의 눈부신 빛 아래에서 오랫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다. 배신으로 시작된 잔인한 운명은 이제 그 무엇보다 견고한 신뢰와 진정한 사랑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강태준의 얼음 장벽은 흔적도 없이 녹아내렸고 그 자리에는 고은비라는 단 하나의 빛이 영원히 자리 잡았다.